있잖아요. 우리에겐 정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 정말 속이 골마 터질 것 같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거죠. 아니, 어쩌면 우린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그곳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우린 자꾸 다른 곳을 찾죠. 하지만 진실은 마음이 아플 땐 정신과에 가야 한다는 겁니다. 잠시 멈춤. 배경 음악이 잠시 나왔다 사라진다. 자, 물론 그 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의 피부만큼이나 중요한 다른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우리가 피부 얘기는 정말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눈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눈을 가리키며 살짝 미소 짓는다. 지금 무슨 생각하시는지 알아요. 잠깐만 저분은 피부과 의사 아니었어. 근데 얘 갑자기 눈 얘기를 하지? 네, 맞아요. 그런데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마 웬만한 분들보다는 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알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들으면 좀 짜증 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의사예요. 저는 인체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제가 이 복잡한 문제들을 여러분을 위해 이렇게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이유죠. 이걸 이해하기 위해 꼭 안과 전문의가 될 필요는 없어. 저도 안과 의사는 아닙니다. 수술 절차를 알 필요도 없죠. 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을 만큼은 아셔야 해요. 내 친구, 내 배우자, 내 부모님께 아빠, 그거 병원 가서 검사 한번 받아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해줄 수 있을 정도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낙이 있는 이유예요. 자, 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노화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걱정해야 할 두 가지 주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가장 앞쪽에 있는 수정체입니다. 둘째, 가장 뒤쪽에 있는 랑화 스크린 같은 망막이죠. 다른 것들이요? 물론이죠. 갈마감에 걸릴 수도 있고 감염될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건 일시적입니다. 안약 넣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낫죠. 하지만 수정체가 손상되거나 망막이 손상되면 그건 영구적입니다. 수정체부터 시작하죠. 수정체와 관련해서 가장 크고 가장 흔한 문제는 바로 백내장입니다. 백내장. 50세가 넘는 모든 사람이 알고 두려워하는 단어죠. 근데 그게 뭘까요? 그리고 왜 생길까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수정체는 다른 무엇보다도 딱 한 가지에 의해 손상됩니다. 바로 태양입니다. 정말 그게 다예요. 간단하죠?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여러분의 피부를 어떻게 만들죠? 보호하지 않으면 주름이 생깁니다. 검버섯이 생기죠. 콜라겐을 파괴합니다. 피부를 노화시키죠. 여러분의 수정체도 똑같습니다. 수정체는 원래 아름답고 투명해야 하는 조직이에요. 하지만 수십 년간의 햇빛, 수십 년간의 자외선이 수정체에 부딪히면 마치 단백질을 서서히 익히는 것과 같아요. 수정체가 뿌옇게 흐려지고 불투명해지죠. 그렇게 흐려진 상태. 그게 바로 백내장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충분히 오래 산다면 백내장은 무조건 생깁니다. 거의 피할 수 없는 일이죠. 유일한 질문은 발표 만약 발표이 아니라 발표 언제 발표입니다. 그리고 길고 건강한 삶을 살고 싶은 우리 모두의 목표는 그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훨씬 나중으로 미루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걸 늦출 수 있을까요? 예방이죠. 무엇이 수정체를 손상시킨다고 했죠? 자외선입니다. 피부의 자외선은 무엇으로 막죠? 선크림이죠. 그럼 눈의 자외선은 무엇으로 막을까요? 선글라스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 지금 패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렌즈 색깔이 어두운 건 아무 상관없어. 색깔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투명한 안경이라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안경에 붙어있는 그 작은 스티커. 발표 100% UV 차단 발표이라는 문구입니다. 제대로 된 안경점에 가셔야 해요. 그리고 그걸 요구해야 하죠. 이게 바로 저처럼 시력 교정용 안경을 쓰는 사람들이 안경을 안 쓰는 사람들보다 백내장이 훨씬 깜짝이야 에 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안경 렌즈에는 기본적으로 자외선 차단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아래 활동을 많이 하는 분이라면 등산을 하거나 골프를 치거나 낚시를 하러 간다면
반드시 적절한 눈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선크림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좋아요. 그게 수정체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눈 앞쪽에 또 다른 큰 문제는 뭘까요? 바로 건조함입니다. 이건 현대인의 전염병과도 같아요. 우리 모두가 안구 건조증으로 고통받고 있죠. 그런지 아세요? 마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보는 듯한 제스처를 취한다. 우리는 집중을 합니다. 컴퓨터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죠. 넷플릭스 영화에 완전히 빠져들어. 스마트폰을 스크롤하느라 정신이 없죠. 그리고 그렇게 극도로 집중할 때 우리는 한 가지 아주 간단하지만 치명적으로 중요한 행동을 잊어버립니다. 바로 눈을 깜빡이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빤히 쳐다봅니다. 우리는 눈을 깜빡여야 해요.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한번 해보세요. 그냥 1초 동안 눈을 감았다가 따보세요. 바로 그거예요. 그 행동이 우리 몸에 내장된 아이퍼 같은 겁니다. 여러분의 자연적인 눈물을 끌어다가 안구 표면 전체에 다시 닦아주는 거죠. 그리고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그 어떤 인공 눈물보다 여러분 자신의 눈물이 1000만 배는 더 좋습니다. 밖에 나가면 특히 바람 부는 날엔 이게 더 심해지죠. 바람을 막아주는 게 뭘까요? 자신의 안경을 톡톡 친다. 안경이죠. 솔직히 이게 제가 라식 수술을 받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저도 할 수 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 안경은 저를 위해 정말 많은 일을 하거든요. 100% 자외선을 막아주고 바람도 막아줍니다. 스키 타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얼굴을 다 덮는 거대한 고글을 쓸까요? 그게 패션일까요? 아니죠. 그 높은 고도에서 그 혹독한 바람과 하얀 눈에 100% 반사되는 태양 빛을 그대로 맞는다만 그 고글이 없다면 순식간에 백내장에 걸릴 겁니다. 말 그대로 실명할 수도 있어. 그건 100% 보호를 위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게 눈의 앞쪽 이야기였어. 이제 눈의 뒤쪽으로 가보죠. 바로 망막입니다. 먼저 망막 앞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별표 날파리증, 비문증, 별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 작은 모기 같은 것들이요. 시야에 떠다니는 작은 시로락이나 점들 말입니다. 특히 밝은 파란 하늘이나 하얀 벽을 볼 때 더 잘 보이죠. 그게 뭘까? 우리 안구는 텅 비어 있지 않아요. 유리체라고 불리는 투명한 젤리 같은 물질로 채워져 있죠. 나이가 들면서 40대 혹은 30대 후반부터 이 젤리가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릇에 담긴 젤리가 그릇 가장자리에서부터 쪼그라드는 것과 같죠. 이게 수축하면서 아주 작은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보는 게 바로 그 그림자예요. 자, 제 말 잘 들으세요.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게 몇 개 있고 몇 년 전부터 있었고 그냥 둥둥 떠다니는 정도라면 그건 대부분 그냥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물론 확실히 하기 위해 한 번쯤 검사는 받아봐야겠죠. 의사가 보고 나서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네, 비문증이네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게 바로 경고입니다. 만약 갑자기 수많은 날파리가 소나기처럼 쏟아지기 시작한다면 마치 눈보라가 치는 것처럼 혹은 그 날파리들과 함께 번쩍이는 빛, 마치 눈구석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듯한 이 보인다만 그것은 의학적 응급 상황입니다. 당장 응급실로 가셔야 해요. 즉시 안과 의사에게 전화하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그건 유리체가 수축하면서 여러분의 망막을 찢어버렸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망막 열공, 찢어짐, 망막 박리로 이어질 수 있어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눈 뒤쪽에 또 다른 거대하고 무서운 문제는 바로 안압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닫힌 시스템이지만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24시간 내내 투명한 액체, 방수를 만들어내고 동시에 그 액체를 배출시키죠. 마치 작은 싱크대처럼. 문제는 배수구가 막혔을 때 발생합니다. 수도꼭지는 여전히 틀어져 있어서 액체는 계속 생산되는데 배수구는 막혀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눈 안의 압력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죠. 이게 바로 녹내장입니다. 이 병이 소리 없는 시력 도둑이라고 불리는지 이유가 있어. 여러분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통증이 전혀 없어.
하지만 그 압력이 서서히 매일매일 여러분의 시신경을 쥐어짜며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침내 시야가 좁아지는 것을 알아챌 때쯤이면 이미 너무 늦은 겁니다. 그 손상은 영구적이에요. 이게 바로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50세가 넘으면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안과에 가서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시력이 1.5라도 상관없어요.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가셔야 해요. 의사가 안압을 잴 것이고 백내장이 있는지 볼 것이고 망막을 검사할 겁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몸이 10냥이면 눈이 9냥이다. If your total health is worse than your eye health is worse 9. 눈 건강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정기 검진을 가면 녹내장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항반변성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죠. 만약 망막이 찢어지고 있다면 의사가 그 자리에서 바로 레이저로 찢어진 부분을 용접해서 붙일 수도 있어. 우리가 가진 기술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오직 여러분이 조기에 발견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제발 50세 넘으면 1년에 한 번 꼭 안과에 가세요. 좋아요. 몇 가지만 덧붙일게요. 사람들이 돋보기 안경에 대해 항상 물어봐. 근거리용 안경 말이죠. 팔을 저 멀리 뻗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인상을 찌푸리고 있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안경 없이 억지로 보려고 하면 눈이 더 나빠지나요? 아니요. 눈이 더 나빠지진 않아요. 그냥 피곤할 뿐이죠. 두통이 생기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냥 돋보기 사세요. 미소 짓는다. 사람들은 돋보기를 피합니다. 늙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일종의 허영심, 체면 때문이에요. 하지만 편안하게 사는 것이 그런 체면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무실에 하나 두세요. 침대 앞에 하나 두고 가방에도 하나 넣어 다니세요. 애 인생을 그렇게 어렵게 사시나요? 가까운 게 안 보이면 그냥 돋보기를 쓰세요. 그리고 백내장 수술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오래 살면 결국엔 필요하게 될 겁니다. 핵심은 이 게임의 전부는 바로 타이밍입니다. 너무 일찍 하고 싶진 않겠죠. 아무리 요즘 인공수정체가 좋아졌다고 해도 신이 주신 여러분의 본래 수정체만큼 좋을 순 없으니까요.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려서도 안 됩니다. 백내장이 과속 단계까지 가서 돌처럼 딱딱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수술이 훨씬 더 어렵고 위험해집니다. 그러니 만약 어떤 의사가 백내장 진단을 내리자마자 당장 수술을 하자고 밀어붙인다면 가서 세컨드 오피니언, 다른 의사의 소견을 들어보세요. 항상이요. 좋은, 정직한 의사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초기 단계네요. 아직 심하지 않아요. 이대로 하니 3년은 더 쓰실 수 있겠네요. 그냥 지켜봅시다.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른다. 어조가 더 진지하고 내밀하게 바뀐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들. 이건 다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중요하죠. 하지만 이건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의 다음 순위입니다. 여러분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바로 여러분의 정신 건강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다루는데 정말 너무나도 서툽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마음은 가슴에 있다고. 우리는 가슴을 움켜쥡니다. 가슴이 찢어져. 가슴앓이를 하고 있어. 그건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펌프입니다. 정말 놀랍고 아름답고 강력한 근육이죠. 하지만 그건 펌프일 뿐이에요. 그저 명령에 반응할 뿐이죠.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감정, 사랑, 불안, 기쁨, 그건 여러분의 가슴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관자놀이를 정확히 가리킨다. 약이 있어. 여러분의 뇌 안에 있습니다. 사랑에 빠질 때 여러분의 뇌가 그걸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심장에게 더 세게 뛰어 라고 명령을 내릴 뿐이죠. 공포에 질렸을 때 여러분의 뇌가 그걸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심장에게 미친 듯이 뛰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근원지는 언제나 뇌입니다. 그러니 다시 묻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뇌가 아프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정신과 의사에게 가는 겁니다. 뇌를 고치는 의사에게요. 알아요. 지금 이 말을 듣는 분들 중 절반은 움찔하셨을 겁니다. 뭐? 내가? 아냐. 난 미치지 않았어.
바로 그겁니다. 그게 낙인이에요. 미쳤다는 그 한마디. 그게 바로 병입니다. 여러분은 미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인간입니다. 뇌의 화학작용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어떤 생각의 고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일 뿐이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 뿐입니다. 가서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가진 약물들은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인생을 바꿔놓죠. 실리콘밸리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상상해보세요. 24살짜리 창업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방금 60대 벤처 투자자들로 가득 찬 방에서 100억 원, 1000만 달러 투자를 유치했어. 그 스트레스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무조건 성과를 내야 하죠. 그런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을 잘 수가 없어. 밤새 뒤척이며 머릿속이 펄펄 끓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의사에게 가서 엠비엔, 수면제 같은 약을 처방받습니다. 뇌를 강제로 샷다운시켜서 4시간이라도 자려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납니다. 좋아요. 잠은 잤죠. 하지만 여전히 그 숨막히는 프레젠테이션이 남아있어. 압박감이 엄청납니다. 그 무겁고 잿빛 같은 공포가 온몸을 짓누르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프로작, 항우울제 같은 약을 먹습니다. 기분을 끌어올려서 적어도 기능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회의에 들어갑니다. 프로젝트가 삐걱거려요. 숫자가 엉망이죠. 그때 가슴 속에서부터 하얗고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게 느껴집니다. 직원들에게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 같아요. 하지만 폭발할 순 없죠. 리더는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낙스, 신경안정제 같은 약을 먹습니다. 그러면 그 분노가 스르르 녹아내립니다. 볼륨이 10에서 3으로 줄어들죠. 수면, 기분, 그리고 불안. 이것이 바로 극심한 스트레스의 삶을 관리하는 현실입니다. 그저 뇌의 화학작용을 관리하는 것뿐이에요. 사람들은 너무 두려워하죠. 제게 이렇게 물어. 중독되면 어떡하죠? 잘 들으세요. 만약 여러분의 상황이 만성적이라면, 여러분의 스트레스가 만성적이라면, 여러분은 만성적인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청중에게 다가가듯 개인적인 톤으로 바꾼다. 제가 왜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냐면, 저도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에서 정말 끔찍한 일을 겪은 적이 있어. 말 그대로 악몽이었죠. 저는 너무나 분노했고,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환자들을 봐야 했어. 정상인 척해야 했죠. 저는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곧장 제 정신과 의사, 이자 친구에게 갔습니다. 제가 앉자마자 친구는 저를 쓱 보더니 말하더군요. 너 약 먹어야겠다. 그 약이 뭔지 말해주지도 않았어. 제가 집에 가서 3시간 동안 구글링 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냥 이거 먹어 라고 했고 전 먹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 제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끔찍한 문제는 여전히 거기 있었죠.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던 사람들도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들을 봤을 때 저는 그냥 차분했습니다. 감정의 스파크가 튀지 않았어. 잡음이 사라졌죠. 저는 그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뛰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그 상황을 봤어. 그리고 생각했죠. 아, 그래. 당신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구나. 알겠어. 저는 기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재밌었던 건 제 인생에서 최고의 골프 라운딩을 바로 그 약을 먹는 동안 쳤다는 겁니다. 웃음. 아노, 진심이에요. 골프 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골프는 90%가 멘탈 게임입니다. 좌절감과의 싸움이죠. 샷 하나를 망치면 화가 나고 그 화 때문에 다음 샷까지 망치게 되죠. 전 친구들과 필드에 있었어. 그리고 정말 끔찍한 샷을 날렸습니다. 공이 저 멀리 오비, 아웃 오브 바운즈, 구락으로 날아가 버렸죠. 평소 같았으면 전 분노했을 겁니다. 욕을 하고 친구들은 비웃고 전 잔뜩 긴장해서 그날 하루를 전부 망쳤겠죠. 하지만 약을 먹었을 땐 저는 그냥 공이 날아가는 걸 쳐다봤어. 그리고 말했죠. 오비 났네. 뭐 어쩔 수 없지. 그리고 벌타를 받고
다음 샷을 쳤습니다. 안박했죠. 저와 같이 치던 상대방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무너졌어. 그들은 제가 폭발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 끝까지 폭발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냥 차분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죠. 그리고 그날 이겼습니다. 그 위기가 끝나고 약 복용이 끝났을 때 전 다시 의사 친구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게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교훈을 가르쳐 줬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그 약 먹던 시기에 혹시 좋았던 기억 있어? 전 그에게 골프 이야기를 해줬죠. 그가 말했습니다. 그때 그 감정을 기억해요. 그 차분함을요. 그땐 약이 당신을 그렇게 만들어줬지만 이젠 당신 내가 그 차분함이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된 거예요. 다음번에 또다시 그 분노, 그 불안감이 치밀어 오를 때 알약 대신 그 골프장에서의 기억을 꺼내서 사용해봐요. 그게 진짜 치료입니다. 약은 도구예요. 구명조끼죠. 폭풍우를 헤쳐나가게 도와주는 겁니다. 하지만 치료, 그 노력,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수양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정기검진처럼 정신과에 갑니다. 그냥 이야기하러 가요. 사람들은 힘들면 점집에 가죠. 저는 의사에게 갑니다. 명상도 좋습니다. 종교도 훌륭하죠. 다 좋은 도구들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미안하지만 그랬습니다. 전 전문가의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해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약점이 아니에요. 그저 건강의 일부일 뿐입니다.